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신소영 의학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평촌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을 모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또 똑똑한 치료 및 무릎관절 건강 비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평촌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너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또 이렇게 공부하시기 위해서 오랜만에 발걸음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마치고 지금은 평촌에 있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무릎만 전공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김준배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도대체 뭔지. 여러분 우리 몸은 큰 골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뼈가 있고 거기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자, 근데 사람이 나무통처럼 일자가 아니라 손도 움직여야 되고 무릎도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려면 뼈끼리 닿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움직이는 관절은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부러지고 펴고 부드럽고 걸어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이게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골의 두께가 한 3에서 5mm. 되게 얇아요. 실제로 되게 얇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골이 벗겨질 수 있어요. 이게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럼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 보시면 건강한 분들은 연골이 아까 제가 한쪽당 무릎의 경우에 3mm, 두꺼운 분도 5mm인데 그러면 연골이 아까처럼 벗겨지면 간격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오, 다들 천재셔, 천재. 네. 이렇게 좁아집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연골을 닳게 만들었는지 그거 보는 게 엑스레이 검사예요. 괜히 찍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관절염 생긴다? 아니다 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정상이면 이렇게 관절 간격이 동일하니까 깨끗이 보이고 또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이렇게 좁아진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무릎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연골이 깨끗한데 심하면 피부가 벗겨진 날 있죠? 여기 벗겨졌으니까 이거는 85세일까요? 44세일까요? 이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네, 이게 44세예요. 연골이 벗겨졌고 85세 할머니가 이렇게 깨끗해요. 그럼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네, 알려드려야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5가지 증상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당연히 아프죠, 그렇죠? 자, 아주 많이 혼동하시는 게 연골에 신경이 없다고 분명히 다들 들으셨어요. 근데 왜 아프냐 하면 연골도 오랫동안 눌리면 예를 들어서 막 체중이 100kg가 넘는 채로 20년을 살았어. 그럼 눌리겠죠? 그럼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연골 밑에 있는 뼈들이 무리가 생겨서 부어요.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면 무릎 주변에 활액막이라는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염증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 이렇게 손 대보면 뜨끈뜨끈하고 좀 부은 느낌 나고 손만 대도 약간 막 놀래게 아프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 질문 중에 물이 차면
뽑아야 된다, 안 뽑아야 된다 여쭤봤죠. 내 무릎 안에 물이 찰 만큼 너무 많이 차서 부었으니까 뽑아야죠. 그 대신 뭐 해야 돼요? 뽑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천장에 물이 왜 새나?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막아야죠. 그게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나요. 소리.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 느껴보신 분? 꽤 많으시네. 제가 소리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셔서 소리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하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릎 소리예요. 무릎에서 이렇게 할 때 아까 연골 거칠거칠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분 무릎을 움직이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이런 소리가 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무릎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 연골이 뭔가 벗겨주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뭔가 해야겠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엑스레이 봤지만 연골이 너무 많이 다르면 휜다 그랬죠. 안 펴지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무릎이 안 펴지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다리를 쭉 펴고 누웠는데 한쪽 다리는 이렇게 안 펴져요. 몇 가지 말씀드릴 예를 들면 관절염,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정상이시고 검사해 보면 연골도 너무 깨끗하시고 다른 이유로 아픈데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관절염이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하셔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약 일주일 먹고 운동 같은 거 좀 배우고 자세 교정하면 안 아프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릎에 아픈 게 뭐가 있는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무릎 안에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골판이 툭 이렇게 찢어지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관절염하고 다르게 치료만 잘하시면 그냥 날 수 있는 병이에요. 또 골절, 여러분 골절이 뭐 교통사고 나야 막 세게 넘어져야 부러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뼈가 약해지는 병이 뭐죠? 골다공증. 골다공증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걷기 운동 무리해도 뼈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냥 뚝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주저앉는 골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엑스레이 찍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정상이라고 미쳐 죽겠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방치가 되면 오히려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버려요. 초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관절염이라고 해서 병원에 안 가, 무섭다고. 또 관절염이니까 별거 없겠다고, 치료하는 게 없겠지 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방치가 되면 오히려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버려요. 초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아파졌을 때는, 그러니까 관절염도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아팠다, 좋았다, 아팠다, 좋았다 할 수 있어요. 이 간격이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아플 때는 뭐 하겠어요? 병원에 가면 약 먹고 주사하고 치료하겠죠. 물리치료도 하고. 근데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을 때는 운동하고 관리해야 돼요. 자, 근데 아파 죽겠는데 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연골의 피부와 똑같다 그랬죠. 오래 눌리면 좋지 않다. 그러면 무거운 사람이 오래 눌려요? 가벼운 사람이 많이 눌려요? 그럼 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무릎의 구조상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압력이 확 올라가요. 거의 앉아있을 때의 7배, 10배가 눌려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쪼그리지 말라는 게 왜 쪼그리지 말라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시면 하는 치료.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죠.
약의 종류 중에 진통제와 소염제는 같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달라요. 진통제와 소염제는 달라요. 진통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말기 암이신데 어떤 치료해도 이제 희망이 없어. 너무 아프기만 해. 고통이 없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게 진통제. 근데 여러분 관절염 있는데 그런 약 처방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관절염 심할 땐 써요. 왜냐면 소염제를 쓰면서 통증을 좀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써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가 되게 많아요. 주사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가장 흔히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릎이 많이 아프시니까 약을 먹어도 좀 아프시니까 주사 좀 놔드릴게요. 그러면 손살을 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뼈주사 하잖아요. 전 뼈주사 주사 봐 무슨 말인지 말도 안 했어. 근데 뼈주사잖아요. 그런 거 왜 너한테 놀라 그러세요? 자, 뼈주사라는 거는 스테로이드라 그래서 정말 염증 심할 때 아주 막 정말 쩔쩔매게 물 차고 막 너무 아프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약이에요. 소염제 중에 아주 제일 강한 소염제. 그래서 쓸 수 있는 약이고 절대 쓰면 안 되는 약은 아니에요. 다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환자분들이 원해요. 저번에 맞아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또 주세요. 그게 만연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생깁니다. 연골이 실제로 상하기도 하고 피부가 막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명이 생겼어요. 오명. 뼈주사가 나쁘다. 뼈주사가 나쁘진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사가 뭔지 여쭤보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맞기도 전에 주사는 무조건 주사 이퀄 뼈주사는 아니라는 거를 꼭 아시고 주사 맞을 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연골 주사와 우리 오늘 얘기 드리는 그 DNA 주사라고 보통 하는데 무릎에 대한 주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처음에 사실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주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주사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지금 사실은 행운이신데 필요한 약들을 쓰면 되는데 아까 제가 피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피부가 오래 눌리면 아프다 했죠? 연골도 오래 눌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연골 주사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이게 점성을 유지해서 일종의 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니까 방석 깔면 덜 아프죠. 연골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쿠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우리 DNA 주사, 연어 주사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피부과 가면은 연어 주사라고 들어보신 분. 피부과 가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무도 안 가시죠. 연어 주사라고들 많이 하고 피부과에 가면 광고하는데 똑같은 성분이에요. 그 이태리에서 이것도 이제 그 민간요법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거기서는 연어 살을 이렇게 싹 벗겨서 상처에 덮었었대요. 그랬더니 상처가 너무너무 잘 나는 걸 발견해서 이거 뭐지 해서 연구하다가 이 성분이다고 밝혀진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피부과에서도 쓰고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쓰고 안과도 쓰고 쓰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이라는 이제 콘주란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아파지시는 분. 자, 또 피부를 예를 들면 욕창이 생기기 전에는 방석 깔면 되겠죠. 근데 욕창이 이미 생겨서 막 빨갛고 아파. 그 방석 깔면 좋아져요? 방석 깔아도 아프잖아요. 그럼 치료해야지. 그럴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사를 콘주란이라는 주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주사도 나와 있는데 콜라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디나 다 구성 물질이에요. 연골 또한 연골을 덮고 있는 표면이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는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좀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주사가 있고
참 요거 요새 많이 핫하죠. 자가 골수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주사하는 거. 우리 골반 안에 골수에서는 줄기세포라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뭐 사실은 피를 만들기도 하고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줄기세포인데 그게 골수 안에 많기 때문에 뽑아서 그거를 저희가 특수한 기계로 고층만 모아서 무릎에 넣어주는 주사입니다. 근데 너무 과장되게 조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주사들을 써보시고 그래도 좀 부족한 분들, 수술까지는 좀 아까운데 그런 분들 또는 난 수술을 심장이 너무 나빠서 다른 기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해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해볼 수 있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분이 이거 자기 맞고 왔다고 같이 맞자고 소개했다고 해서 이걸 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좋대 하래. 이렇게 해서 하는 주사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 주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점성과 탄성을 유지하는 게 연골 주사예요. 연골 주사도 옛날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5회 맞으셨었을 거야. 옛날에 맞아본 경험은. 그 다음에 이게 3회로 줄었어요. 약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1회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5번, 3번 갈 필요 없이 이제 관리하실 차원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한 대씩 맞으시는 것도 나와 있어요. 요건 이제 참고삼아 보시면 우리 젊을 때 연골은 점성이라는 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탄성은 스프링처럼 탄성. 그 탄성이 젊을 때 높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떨어져요. 이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주사를 넣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누구나 다 맞는 것도 이것도 아닙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콘주란이라고 하는 연어 주사. 말씀드린 대로 연어의 정소에서 이런 성분을 분리해내서 쓰는데 기존에는 연골주사밖에 없었는데 이 주사를 써보니까 저희 한국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보면 실제로 주사한 뒤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렇게 통증이 확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쓰시면 좋다는 걸로 점점 지금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주사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서 있을 때 통증, 걸을 때 통증이 주사 맞기 전보다 쭉쭉쭉쭉 감소하는 것을 실제 객관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약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주변 전문의분과 상의하셔서 아플 때는 예방주사는 절대 아닙니다.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예방주사 맞으러 왔다는 분 계시는데 무릎엔 예방주사 없어요. 제가 또 화가 나는 질문, 환자분들이 하는 질문. 주사 잘 놔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원장님 이 주사 몇 개월 가요? 6개월 가요? 콘주라는 몇 개월 갈까요? 모르죠. 네, 책 주세요. 여기 책 주세요. 그래서 몇 개월 가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안 아프게 하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주사는. 자, 수술 치료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그냥 상식적으로 쭉 홀려만 들으세요. 내가 혹시라도 너무 아플 때는 이러한 치료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관절경으로 수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골 재생을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한 줄기세포가 이제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줄기세포를 연골에 이렇게 도포해주면 이제는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생까지도 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관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폐, 심장, 콩팥, 소화기. 근데 관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관절은 내가 운동해서 근육 만들 수 있고 내가 운동해서 연골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치료를 얘기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걸음걸이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걷고 계세요.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릎이 아파요. 잘못 걸으면. 그래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 사람 많아요. 이게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체 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걸으셔. 균형 잡으려고. 하체 힘을 키우셔서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힘이 좋으셔야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내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뒤꿈치부터 걷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 쉬운 것만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앉아서 제일 쉬운 거 다리 쭉 펴보세요. 지금 좁으시겠지만 힘 주시면 여기 허벅지에 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5초 버티시고 내리고 또 들어서 한 5초 버티시고 내리고 요거만 하루에 한 200번, 300번만 하셔도 지금보다 한 달만 하시면 허벅지가 엄청 탄탄해지시고 무릎이 가벼워지시고 걷기 편해지시는 분 느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했던 분들은. 그래서 자, 제가 조금 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관절염의 정의부터 관리 방법을 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제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